네, 혼다 그롬 2021년식을 구입해서 주행하고 있는 라이더입니다. 네. 제가 이제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 그롬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조금씩 찍고 모으고 있어요. 네가 뭔데 그런 걸 찍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조금 더 먼저 라이딩을 했던 라이딩 선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대학교든 직장생활이든 2년차 선배가 후배에게 제일 해줄 말이 많죠.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전기를 어플하는 사람도 아니고 바이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바이크가 좋아서 라이딩을 하는 거고요. 또 이 바이크 저 바이크 타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미니 바이크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신형이 나온 김에 그롬을 구입해서 이렇게 타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수분들, 상급자분들, 라이딩 경력이 뭐 5년, 10년, 15년, 20년 이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초보분들, 입문자분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를 바래 봅니다. 네, 혼다 그롬 헬멧은 이렇게 안장 밑에 헬멧 거리에 걸면 되겠습니다. 헬멧에는 모두 D링이라는 링이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고 시트를 이렇게 벗기면 2020년식 그러면 여기에 헬멧 D링 고리가 있습니다. 옆에가 약간 트여 있어서 이쪽으로 걸어서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트를 닫아두면 이렇게 헬멧을 수납할 수 있겠습니다. 헬멧 같은 걸 이렇게 시트 위에 올려놓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는 턱끈을 이용해서 이런 데 이렇게 걸어두거나, 이렇게, 또는 이렇게 사이드 미러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히 잠깐 이렇게 할 때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오래 놔두게 되면 반드시 위에 있는 물건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건드린다든지 또는 바람이 불어서라도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헬멧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 기능이 많이 상실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닥에 장갑을 깔고 헬멧을 아예 바닥에 놓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이미 바닥에 내려와 있으니까 떨어질 일은 없겠죠. 지나가다 발로 걷어차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N단은 확인하시고, 시동을 걸면 키온 하고, N단 확인하고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자, 시동이 안 걸리죠. 자, 이럴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킬 스위치입니다. 킬 스위치가 간혹가다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킬 스위치를 켜주시고, 그리고 시동을 걸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이제 기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이렇게 1단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안전장치. 첫 번째는 사이드 스탠드입니다. 사이드 스탠드에는 이 부분에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어서 기어가 들어가 있을 때는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져 있으면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이 걸리지도 않고요. 지금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져 있죠. 자, 이때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걸리지 않죠. 자, 그러면 사이드 스탠드를 올리고 다시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1단 사이드 스탠드 올라가 있고, 눌러도 역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안전장치인데, 이 클러치 레버에는 역시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기어가 들어가 있을 때, 사이드 스탠드는 올라가 있고 기어가 들어가 있을 때 클러치 레버에 센서가 있어서 시동을 걸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기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면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위해서 클러치 레버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센서를 통해서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클러치 레버를 잡고 시동을 이렇게 걸면 기어가 들어가 있어도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면 역시 사이드 스탠드 센서에 의해서 기어가 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자, 간혹 사이드 스탠드 센서가 돌이나 보드블록 연석 등에 이제 파손되는 경우에는 센서가 작동을 해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안전장치가 작동을 하는 건데, 파손이 되면은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간 것처럼 인식을 해서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있고 다시 켜지지가 않습니다. 시동이. 그럴 때는 이제 사이드 스탠드 쪽에 배선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조치를 받아야 되겠고요. 어쨌든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는 이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연료량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씩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될 게, 사이드 스탠드를 세워두고요. 기어는 중립. 이 상태에서 체인 유격을 봅니다. 체인 유격은 아랫단에서부터 윗단까지 30에서 40mm 사이를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스탠드 세우고 기어 중립에 놓은 상태에서 체인 유격을 확인해서 체인 조정을 하면 되는데,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센터 방문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호수, 고무 호수 부분이 뭔가 빠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정상입니다. 위에 연료통에서 넘치는 휘발유가 넘치는 경우에 이 호수를 통해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에어 필터입니다. 자, 에어 필터 아래쪽에는 이렇게 투명한 고무 마개 같은 게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이 안에서 생기는 뜨거운 열기로 인한 기름과 수분 같은 것이 여기로 이제 조금씩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하고 고인 게 있으면 요 풀러서 배출해주고 다시 끼워주면 됩니다. 요것은 이제 한참 동안 타야 조금씩 고이기 때문에 자주 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많이 주행을 했을 때 10,000km, 20,000km 이 정도 주행을 했을 때 한 번씩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앞 서스펜션인데요. 자, 서스펜션이 위아래로 이제 노면에 따라서 이제 충격을 흡수하면서 움직이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매끄럽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뭔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세차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 이제 고무 실이 있어요. 이 고무 실이 여기에 뭔가 흠집 같은 게 생기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찢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오일이 밑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오일 흐른 게 있는지, 또 다른 어떤 찍힘이나 이런 상처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반대쪽 같은 경우에, 자,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오일이 새게 되면 이쪽 브레이크 캘리퍼 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브레이크 패드에 오일이 묻어서 제동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한 번씩 세차 같은 거 하면서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뒤쪽 서스펜션입니다. 이쪽도 안쪽에 은색 심이 보이죠. 네, 이 부분이 이제 뭔가 이 리어 서스펜션에 이상이 생겨서 오일이 흐르게 되면 이 부분이 오일이 묻어 있습니다. 보통 먼지 같은 게 오일에 달라붙어서 눈에 잘 보이게 되는데, 세차하면서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뭔가 오일이 샌 흔적이 있다 그러면 역시 센터를 방문해서 누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쪽은 뒷바퀴 브레이크 캘리퍼인데요. 이 안쪽에 이제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좌우로 있습니다. 여기는 로터고요. 자, 이 패드의 두께도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대략 한 6mm 정도 각각 정도 되는데,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패드가 다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홈이 보입니다. 두 개의 홈이. 그 홈이 안 보이게 되면 이제 마모 한계까지 온 거예요. 그럴 때는 센터 방문해서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해야 됩니다. 앞쪽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패드를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신형 그롬은 이쪽에
오일, 엔진 오일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투명한 창. 거기에 보시면 이제 위아래 눈금이 있는데 엔진을 한 2-3분간 공회전을 시킨 후에 한 1-2분 기다렸다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크를 똑바로 세우고, 지금 똑바로 세웠는데요, 이렇게 제가 움직여 보면 네, 엔진 오일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지금 이제 이 바이크의 경우에는 거의 위에 라인 약간 아래쪽까지 적당한 양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엔진 오일의 양을 체크해 주면 됩니다. 네, 스마트 키가 아닌 일반 키 꽂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키에는 여러가지 다른 키를 안 다는 게 좋고, 달게 되면 이쪽이 아주 엉망이 됩니다. 주행하면서 진동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키를 꽂을 때는 꽉 잡고 힘있게 넣게 되면은 구멍의 위치를 잘 찾지 못해서 오히려 잘 안 들어갑니다. 끝에만 살짝 정확히 가볍게 눌러주고 뒤에서 가볍게 밀어주면 키는 잘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정차했을 때 기어 중립 넣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이고요. 넣다 보면 이제 중립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2단을 올라가고, 또 살짝 밟는다는 게 다시 1단을 내리게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2단을 아예 올려버리고, 아래쪽 보겠습니다. 발 뒤꿈치로 가볍게 톡 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빼는 게 쉽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단에서 발 뒤꿈치로 가볍게 톡, 자, 이렇게 치면 중립을 쉽게 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이제 기어가 이렇게 물려서, 지금 1단인데 물려서 올리려고 해도 잘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물렸어요. 네. 자, 지금 표시가 마이너스 표시가 났죠. 자, 이럴 경우에는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클러치를 살짝 놓아주면서 조작을 해봅니다. 네, 일단 들어갔죠. 네. 자, 이렇게 조작을 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로틀을 살짝 감으면서 조작을 해봅니다. 자, 또 아니면 바이크를 양발을 딛고 이렇게 앞뒤로 몇 번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절을 해보면 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클러치 레버 간격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1단 들어가 있고, 자, 클러치 레버 천천히 뜨면 이 바이크는, 네, 자, 이만큼에서 지금 클러치가 붙게 됩니다. 네, 제가 손이 작은데 상당히 많이 나야 클러치 레버가 붙게 됩니다. 자, 바이크를 타다 보면 점점 이렇게 붙는 포인트가 멀어집니다. 네, 이럴 때는 불편하죠. 네. 자, 그럴 때는 기어는 중립으로 빼놓고요. 자, 고무 부트를 벗깁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잠금 너트예요. 네, 잠금 너트 풀고, 그 다음에 요 조절 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가까이 가도록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요 부분이 케이블을 끝단 이 부분이 꽉 옆으로 이렇게 각도가 비스듬하면 너트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럴 때 요거를 조금 이렇게 움직여 주면서 안으로 돌려서 가깝게 돌려 넣습니다. 자, 약간만 돌려도 됩니다. 자, 저는 화면에 담기 위해서 좀 많이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락너트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어를 넣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기어 일단 들어갔고, 자, 이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정도에서 바이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아까는 요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요만큼까지, 네, 앞으로 많이 다가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데, 그때 유의할 점은 이 클러치 레버에는 유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힘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유격입니다. 이 유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유격이 10에서 20mm 정도
유격이 있어야지만 클러치가 잘 클러치 마모가 일어나는 그런 클러치 슬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격이 없으면 클러치가 살짝 당겨진 상태가 돼서 반클러치 상태로 그렇게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클러치가 마모돼서 나중엔 주행이 불가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다 보면 또 풀러서 안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 조절 나사가 끝까지 와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엔진 상부 부분에 조절할 수 있는 케이블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절을 한 번 더 해주면 이쪽에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이 엔진 위쪽 상부에 있는 클러치 케이블 조절 나사입니다. 자, 이쪽은 큰 게 고정 나사, 요걸 풀고 그 다음에 이 조절 나사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같이 서로 스패너를 이용해서 잡아주고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케이블은 여기 와 있고요, 이 길이를 좀 길게 이쪽으로 당겨주면 위쪽에서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ABS 표시등은 시동을 걸면 계속 켜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10km, 시속 10km 이상이 넘는 속도로 주행을 하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ABS 표시등이 꺼지는 게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것이고, ABS 표시등이 주행 중에, 달리는 중에 들어왔다 그러면 ABS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키워나면 켜지고 시속 10km 정도로 달리면 꺼지게 되는 거고, 꺼져 있는 상태가 ABS가 작동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ABS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노면이 비에 젖어서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20km 정도 이렇게 달리다가, 네, 지금 작동을 했는데 징 하는 소리와 함께 덕덕덕덕덕덕덕 이런 느낌으로 브레이킹이 되고 있습니다. 앞바퀴죠 물론. 보통 다른 차들은 이제 다다다닥 그런 느낌인데 상당히 좀 간격이 넓다 그럴까요? 덕덕덕덕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20km 정도 주행을 하다가, 네, 찡 하면서 작동한 소리가 이 부분에서 핸들 쪽에서 소리가 나고 떡떡떡떡떡떡 그런 느낌으로 ABS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키 스위치는 비상시에 바이크 시동을 빠르게 끌 때 사용을 합니다. 네, 바이크가 전도되거나 넘어서 키에 손이 들어가지 않다거나 또는 키가 부러져서 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키 스위치로, 네, 잽싸게 시동을 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키 스위치가 꺼서 시동을 껐다 하더라도 이렇게 등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 키 스위치만 끄고 키 오프를 하지 않으면 방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네, 키 오프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네, 레버는 순정 레버인데요. 보통 이제 손이 작으신 분들은 이 순정 레버는 지금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손 크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사제 레버로 조절이 가능한 레버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드레스업을 위해서 좀 디자인이 괜찮고 색깔이 예쁜 것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레버 쪽에는 좀 예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클러치 케이블과 또 센서 이런 부분들이 구조가 조금 다르면, 레버의 구조가 조금 다르면 잘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레버는 웬만하면 순정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저도 배워서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주로 웬만하면 순정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오토바이의 경우 연료량은 사실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연료 게이지가 눈금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내리막이나 오르막에선 이 연료 눈금이 위아래로 조금씩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오토바이 연료 탱크의 형상이 작고 모양이 어떤 일정한 규칙적인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연료량은 절대적으로 믿을 건 되지 않고요, 참고하는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스로틀 그립 잡는 방법입니다. 자, 보통 이제 무심결에 잡게 되면 이렇게 잡고 스로틀을 당기게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손목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죠. 그리고 피로도도 많이 쌓이게 돼서, 자, 이렇게 약간 옆으로 사선으로, 저는 좀 이제 과장돼서 보여드립니다만, 이렇게 되면 손목을 훨씬 더 가볍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건 좀 과장된 편이지만 이렇게 잡는 것은 피하고 살짝 틀어서 잡아서 스로틀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장거리 국도 라이딩 같은 걸 하다 보면 계속해서 스로틀을 잡고 있는 게 상당히 피로도가 높아지게 돼서, 이제 여기에 오리 주둥이 모양의 끼우는 스로틀 어시스트라는 플라스틱 조각을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계속 가기에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누르고 있어서 훨씬 더 힘이 덜 들지만,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스로틀을 놓고 뒷브레이크와 앞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손에 스로틀 어시스트가 걸려 있어서 놔도 스로틀이 원상 복귀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꺾어 쥐면서 풀어주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당한 어색한 동작을 해야 돼서 급한 상황에는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로틀 어시스트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네모난 박스, 덮개로 덮여 있는 배터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고, 플러스는 빨간색, 마이너스는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빨간색 플러스만 보호 덮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출이 되고요. 이렇게 덮어줍니다. 마이너스 극에는 보통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이렇게 도체로 된 물체가 서로 두 개가 맞닿으면 쇼트가 나기 때문에 한쪽만 이렇게 만들어 두어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없는 게 정상입니다. 시트 아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 플라스틱 막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꺼내서 휴즈 집게입니다. 휴즈. 휴즈는 여기에 있는 이 통인데요, 윗부분을 살짝 누르고 당기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게 손으로 잡아서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휴즈 집게를 이용해서 잡아서 이렇게 뽑으면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즈 집게는 모양대로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연료통을 열고 제끼고, 셀프 주유소 가는 게 편하죠. 바이크는 싫어하는 주유소도 있으니까. 자, 열면 이렇게 안쪽에 금속 봉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연료총을 집어넣어도 끝까지 들어가질 않아요. 저게 걸치고 이제 쏘게 되는데, 너무 세게 당기면 이 안에서 튀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살살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유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있는 힘껏 여기 모가지까지 찰랑찰랑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요 금속 바에 있는 데까지만 넣으라고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휘발유는 온도에 따라서 팽창이 상당히 팽창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숨구멍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모가지까지 찰랑찰랑 살펴게 차도록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 금속 바 있는 데까지만, 다른 바이크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롬이 제가 타보니까 다른 차들과는 다르게 그 기아를 내릴 때 엔진 브레이크, 우리 백토크라고 하죠. 뒤에서 딱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 그게 좀 더 센 것 같아요. 3단에서 2단 내리면 지금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 아니었는데도 상당히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면서 2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매칭이라고 하죠. 기아를 내리면서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볍게 트로트를 감아주면서 기아를 내리는 그런 내부 매칭을 좀 해주는 게 좀 안정되게 주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정차할 때 3단에서 2단 내리면서 가볍게 부릉 감아주면서 2단을 내려주면 백포크를 좀 줄이면서 부드럽게 정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치, 배터리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바이크는 시동, 기본적으로 시동만 걸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켜고 깜빡이 켜고,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용량에 맞게 배터리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안개등 달고 USB 충전기 달고 블랙박스 달고, 자, 이것들이 전기를 많이 소모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달리게다 보면 기필코 필연코 바이크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MXX는 상당히 작고 기본 구조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자가 DIY라고 하죠. 자가로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원칙이 이 전기장치는 제가 자가로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장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달리 기술자겠습니까? 볼트 너트 뭐 조였다 풀렸다 하는 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여러가지 전선 규격들도 알아야 되고, 또 전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재주도 있어야 됩니다. 납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자재도 많이 필요해요. 연결 단자도 있어야 되고, 중간 연결 단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없이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작업 결과물이 막말로 거지같이 됩니다. 바이크 걸레 만든다고 하죠. 거지같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스스로도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작동은 하지만 볼 때마다 이게 뭔가 원래대로 돌려놓을까? 원래대로 돌려놓자니 전선들은 다 까져 있고 전기 테이프 다 감아져 있고 원래대로 돌리기 어렵죠. 그래서 만족도가 뭐 작동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떤 바이크 상태를 보았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뭐 전기 기술자, 전기 쪽에 밝으신 분들, 그런 부자재가 구입이나 이런 원활하게 잘 이렇게 주변에서 수급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냥 남들이 했던 거 따라하는 수준에서 이것저것 사다가 전선 까고 연결하는 건 제일 말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고 바이크 같은 거 가지고 올 때도 이런저런 작업들이 주인의 손에 의해서, 전문가가 아닌 주인의 손에 의해서 이런저런 작업들이 많이 돼 있는 바이크는 좀 가져오기가 꺼려지죠.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모르고, 또 아무래도 작업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상당히 꺼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방문했을 때도 보면 센터 사장님들이 다 열어보시고, 중고 바이크다 그러면 안에 배선이 어떻게 됐는지 제일 먼저 봅니다. 배선이, 전기 관계가 가장 바이크를 너저분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전기 쪽은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는 것, 최소한의 것만 깔끔하게 최대한 순정스럽게 센터 방문해서 전문가의 손으로 네,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립니다.